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그 유료원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언제 돈으로 유료분을 반환받을 수 있고 언제 그 지분으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에는 당연히 돈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인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예. 하나는 그 원물 반환 방식입니다. 예. 원물 반환. 이 원물 반환 방식이고 두 번째가 가액 반환입니다. 가액 반환 방식이 되겠죠. 이 원물 반환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지분으로 이전을 받는 겁니다. 이 가액 반환은 돈, 돈으로 반환을 받게 되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청구 취지,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도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 일이잖아.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만큼 증여 부동산이 있는데 요만큼이 내 유류분이다. 요만큼을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 이제 공유가 되겠죠. 공유 관계가 됩니다. 요만큼은 피고, 증여받은 사람이 되겠죠. 요만큼은 이제 원고,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공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돈으로 청구한다 이러면 판결이 어떻게 하냐면 피고 원고에게 얼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볼 수 있는 뭐 이제 일반 민사소송에서 볼 수 있는 이 형태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을 보면 그 유료원 반환 청구 소송의 원고분들은 지분 취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뭐 이제 감정적으로 공유관계를 해가지고 얽히고 설키게 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공유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류분 자체가 그 지분이 적기 때문에 이 과반 이상을 피고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관리 또는 뭐 임대를 놓거나 이런 경우는 그 주식회사처럼 과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을 받는다 한들 자기가 관리권도 없고 뭐 임대도 없고 결국은 피고가 임대 놓고 관리하고 해서 남은 돈이 있으면 주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뭐 임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재산세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재산세만 내지. 그러다 보면 불편하니까 이걸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걸 좀 떼고 싶은 거죠. 가르고 싶을 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합니다.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 첫 번째가 대부분이 경매 분할입니다.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비용을 빼고 이 비율대로 낙찰 대금을 나누자 하는 경매 분할. 두 번째가 단독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다 사라. 나한테 내 지분을. 결국은 돈이 목적이죠. 다 사라. 아니면 나한테 팔아라.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됩니다. 물론 뭐 부동산이 이렇게 더 있으면 이거 네가 갖고 이거 내가 갖고 막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지분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은 나중에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원고가 하지 않으면 피고가 결국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목적이 이제 이 공유물 분할은 그렇고 원물 반환은 이런 경우에 나는 지분은 싫다. 돈으로 받고 싶다. 대부분의 원고분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원고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원래 이게 원칙입니다. 지분을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적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예외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은 처분한 경우입니다. 매각이죠.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 상속인이 팔았다. 부동산을 팔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을 받을 부동산 자체가 지금 피고 손에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천상 돈으로 줄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다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대출 받으려고.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을 이 설정된 부동산에서 지분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상이 변경됐다. 성상 형태죠. 지목 뭐 이런 거, 지목. 그 증여를 받을 당시에는 논으로 받았습니다. 논으로 받았는데 그 수증자가 받은 논을 자기가 이제 뭐 용도 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꿉니다. 대지. 그러면 이 대지 지분을 만약에 이 방식에 따라서 지분 이전을 하게 되면 피고는 불리하겠죠. 나는 논을 받았는데 내가 왜 대지를 줘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대지를 다시 논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토지를 받았는데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원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토지 지분을 일정 부분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 외에 건물에 있으면 내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대지를 받았는데, 나대지라고 그러죠. 나대지라면 나지. 그 대지인 경우는 나대지, 일반적으로 전답, 임야, 뭐 이런 경우는 건물이 없는 토지는 나지라고 부릅니다. 나지를 받았는데 나중에 건물이 들어섭니까? 이게 건부지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는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가 소송을 당한 피고죠. 나 돈 없다. 돈 없으니까 근저당이 됐든 대지가 됐든 건부지가 됐든 돈으로 가져가라. 아니 지분으로 가져가라. 그래도 원고가 아니 난 싫다. 돈으로 받겠다 하면 돈으로 줘야 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원칙이 지분 이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거가 보는 것 같이 뭐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물론 여기에 보면 뭐 지상권도 가능하시고 지역권 가처분이 되어 있다든가 기타 등등 등기부등본상에 이렇게 기재되는 겁니다. 이거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지목이 바뀌었다든가 또는 그 외에 건물이 올라갔다든가 이런 큰 네 가지의 경우는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 원물 반환에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증여받은 대지, 나대지 나대지가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아무리 원물 반환이라 하더라도 돈으로 받기 원합니다. 돈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돈으로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피고가 원래는 이건데 그래 너하고 얽히는 거 싫다. 그래 나도 돈으로 주는 게 좋겠다. 오케이. 피고가 오케이 합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 간에 합의가 된 경우,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원래는 지분을 청구해야 되는데 원고가 돈으로 청구를 합니다. 근데 피고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뭐 다른 거 다투기만 하지 반환 방식
아니다. 이거는 원물 반환이기 때문에 지분 주면 되는 거다. 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 임의적인 경우에 해당해가지고 역시 가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통 유류분 반환 소송은 처음에 뭐 지분을 청구하다 나중에 청구치 변경을 통해서 가액으로 바꿀 수 있지만 결국 반환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분 이전이냐 아니면 돈이냐. 뭐 주식도 뭐 여러 개 100개의 주식이 있으면 그 중에 10개를 반환할 것이냐 아니면 돈으로 줄 거냐. 이 비상장 주식 경우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보통 부동산 부자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해당 주식에 대한 거를 돈으로 줄 거냐 아니면 그냥 해당 주식 수로 줄 거냐. 이거는 요 방식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지분으로 갑니다. 몇 개의 주식을 준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가처분이랑 변제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두 가지로 갑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뭐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반환 방법만 알면 거의 뭐 90%는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유류분의 반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그대로 주는 지분 반환 방식. 이 원물 반환이죠. 그리고 돈으로 주는 방식. 이게 가액 반환입니다. 이 두 개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여기에는 매각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또는 지목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건물이 신축되거나 합의, 묵시적 합의죠. 왜냐하면 그래 나 돈 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돈 주는 거에 돈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인정하게 되버리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경우는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유류분 반환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계셨다가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